안녕하십니까. 이재함 21 이상민 행정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오늘은 6월 30일 일요일 2019년도에 절반인 6월 달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무실에 나와서 업무를 하고 있는 이유는 병사의 징계와 관련된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알려드려야 될 내용이 좀 있어서 유튜브로 다시 찍게 됐습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로 찍진 않지만 뭐 필요한 정보나 필요한 뭐 질문이 있으시면 메일 또는 뭐 문자 아니면 뭐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병사의 징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안내를 드리겠다고 했지만 오늘 뭐 병사의 징계 이후에 영창 처분에 대한 적법성 심사 전에도 감경할 수 있는 징계위원회 끝나고 영창 처분 며칠 나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무관께 가서 영창 처분에 대한 적법성 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때에도 노력을 하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많이 문의하시고 의뢰하고 계시고, 또 얼마 전에도 뭐 좋은 결과가 나서 도움을 드렸지만 간부님들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징계,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현부심, 전역심사위원회까지의 그 고통의 시간을 줄여드릴 수 있는 그 뭐 조그마한 팁을 드리도록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병사의 징계 관련돼서 참 많은 병사분들도 많은 사건 사고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이제 전국 대부분 부대에서 이제 뭐 전 부대에서 다 허용을 해주고 난 이후에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상담을 받는 대부분의 경우가 스마트폰 사용 규정 위반 관련돼서 많이 이렇게 징계위원회, 중대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영창 처분 또는 휴가 제한 이렇게 받으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네, 당연히 뭐 군대 생활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라고 승인을 해준 스마트폰 잘만 사용하면 부모님과 지인들께 연락을 하면서 또 자기 개발을 하면서 뭐 사이버 정보 지식방이 아닌 나만의 프라이빗한 내용에 대해서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많은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고 또 상담했던 사례들 중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공기계를 하나 더 반입을 해서 공기계를 하나 더 반입해서 하나는 반납을 하고 또 하나는 몰래 숨겨놨다가 그 반납 시간 이후에 사용을 하던 도중 적발되는 사례들도 왕왕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는 극히 일부 부대일 것 같습니다. 약간 부조리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는 후임이든 아니면 동기든 그 핫스팟 또는 테더링을 통해서 데이터 셔틀이라고 하죠. 데이터 셔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인가되지 않은 스마트폰 외에 또 요즘에 또 작은 것들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반입을 하고, 또 태블릿도 7인치 태블릿 그런 태블릿도 이렇게 또 일부러 몰래 휴가 다녀오면서 반입을 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다 잘못한 겁니다. 다 잘못한 겁니다. 그 정상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면 뭐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런 잘못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군에서는 반드시 이런 데이터를 뽑아내서 스마트폰 사용 규제에 대한 규정을 더 엄격하게 강화할 것이고, 또 상급부대에서는 그 해당된 규정과 지침에 대해서 계속 하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뭐 매주 수요일날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고 있을 겁니다. 매주 수요일날 하는 오전에 하는 정신교육 및 보안의 날 행사, 이렇게 있죠. 그때 뭐 교육해서 잘 받아들여지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쓰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고 활용하고 싶은 게 스마트폰이라서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인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계급들도 보면 극명합니다. 2등병님들, 그 다음에 1병님들 감히 쓰겠습니까? 지금까지 의뢰를 하시거나 도움을 달 요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예, 상병에서도 호봉수가 가장 높은 단계, 그리고 병장, 예, 그 부분들을 뭐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자기 생활적으로 여유가 좀 있고 군대 생활하면서 좀 이렇게 이제는 자기 스스로 남이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터치를 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영창 전 절차는 첫 번째 적발이겠죠.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적발이 우선이고, 적발된 이후에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본인의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선처를 바란다고, 용서를 바란다고, 본인이 지금까지 군대 생활을 해온 것을 비추어서 작성을 하면 되지만, 본인이 굳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거기에 뭐 강요가 있다고 해서 작성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징계조사가 끝나고 나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께서 소명이라기보단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때 또 마찬가지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다던가, 아니면 뭐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뭐 주변 동기들의 도움을 받아서, 네, 지금 내가 잘못은 했지만 앞으로 군대 생활을 열심히 하겠으니 용서가 아닌, 예, 좀 징계 양정 기준에서 좀 낮게 처분해달라는 내용으로 마지막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뭐 징계 관련돼서 너무 많은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과거에 좀 잘못했던 것들이 좀 한꺼번에 폭발처럼 해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면 당연히 본인에게는 불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나서는 징계 결정에 대해서 뭐 근신, 휴가 제한, 뭐 그 다음에 영창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뭐 휴가 제한이나 근신 정도는 뭐 본인이 감수하고 갈 수 있겠지만, 뭐 아닙니다. 그래도 뭐 억울할 경우에는 항고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뭐 충분히 다퉈볼 만하지만, 영창 처분을 받게 되면 반드시 사단 법무실이나 상급부대 법무실에서 영창 처분에 대한 적법성 심사를 군 법무관님께서, 예, 확인하시고 이제 최종 결정을 해주시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감경할 수 있는 노하우가 좀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거를 충분히 인정한다는 것을 군 법무관님께 충분히 이야기를 하신다면, 잘못했고 앞으로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뭐 사단에 직접 가서, 대부분 행정보호관님들하고 또는 아니면 선임소대장이나 후임소대장하고 같이 가게 되는데, 그럴 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내용에서 잘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비근한 예로 제가 뭐 어제 그제 그 블로그를 통해서 최근 6월 28일 날 제가 올린 내용 중에서 아버님께서 감사의 표현으로 문자를 보내주신 내용이 있겠습니다. 이 인원도 영창처분 7일을 받았습니다. 영창처분 7일을 받았지만 그 중간 과정의 노력을 통해서 영창처분이 아닌 휴가 제한으로 감경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 네, 충분히 명심하시고, 본인이 잘못했어도 그 전에 군대 생활했던 내용들이 좀 참작할 만하다 생각하시면, 예, 사단 법무장교님께 가기 전에 반드시 준비를 해서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은 언제든지 드리고 있으니, 저를 포함한 전국의 이지아미 21 군 전문 행정사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행정사님들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도움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사의 징계는 이 정도까지로 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